네, 안녕하세요. 우천서와 담쟁이 감독 한재희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영 역 맡은 박수현입니다. 재밌게 얘기해요. 네, 안녕하세요. 관객 1 이현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연배우님하고 수영 배우님은 처음 저는 뵀어요. 산우체 GV를 보러 갔거든요. 아, 네, 행사하는 걸 봤어서 조금 그때 익은 편이긴 한데 처음 보시죠? 네. 저만 봤어요. 일방적으로. 네. 신기하네요. 저도 근데 그 GV 때 저도 놀러 갔었거든요. 맞아. 우리 같은 공간에 있었네요. 아, 그렇구나. 수영 배우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희는 처음 뵀던 게 애인 발견 노래 불렀을 때 제 작업실에서 처음 뵀었고 맞아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오천사가 봤을 때 맞아요. 또 뵀었고 가끔씩 이렇게 인사만 드리다가 이제 개봉을 하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계세요. 오늘도 거의 매진이었고 저번 GV도 거의 매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개봉을 하고 좀 인간 박수현으로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개봉하고 한 1, 2주 정도는 소리가 되게 말하고 나중에 나는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 마이크지만 아무튼 네. 한 2주 정도 정신없이 지냈고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게 굉장히 삶의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 하면 저는 잡힌 GV는 끝나는 상황이어서 저는 우선 다른 분들은 잡혀 있고 네. 그래서 확정은 아직 없어서 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너무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쩌면은 촬영 때와 우리가 만나는 때의 시차가 조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주영의 느낌을 계속 이렇게 관객분들께도 전달하시려는 에너지가 느껴지셔서 너무 좋습니다. 영 배우님과의 제 첫 만남은 19년도 담쟁이 네 그때 뵀었죠. 리딩 때 처음 뵀나요? 네. 5년 전이요. 5년 전. 5년 전으로 너무합니다. 네, 리딩 때. 맞아요. 그때 처음 뵙고 저희는 그 사이 살짝 친구가 돼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아니,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전에 만나던 사람의 18번이 김사월이었어요. 와 이렇게 다 얘기하셔도 되겠다. 헤어지고 한 달 됐는데 김사월을 만난 거예요. 리딩 자리에서 진짜 이게 뭐지? 그랬었어요. 그렇게 끈질긴 우리 인연이 시작됐죠. 이후에 제 작업실에 오셔서 오천사 가편도 우리 한번 모여서 보고 감독님 버전의 감독판의 우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봉 버전의 우천사는 오늘 처음 봤어요. 네. 어떠세요? 오늘 또 오천사를 보시니까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아니 이게 제이 감독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칫솔 인서트. 진짜 그 담쟁이 오천사에 교집하는 게 있죠. 제가 좀 많이 놀렸습니다. 칫솔 인서트, 거울샷, 이게 한재이다. 한재이 감독이 저기 들어있다. 이러면서 봤어요. 바닷가 우리의 그 행복했던 그 순간은 바닷가에서 이런 그놈의 헤어드라이기. 제 사람 헤어드라이기는 지금 알았어요. 헤어드라이기, 장롱. 약간 그리고 너무 그냥 보는 내내 낯이 익는 배우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노래방식. 그렇죠 아무래도 네, 노래방식. 아니 반하는 순간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너무 진짜 저 노래를 들으면서 반한 사람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엄청 웃었어요. 그 장면이 정말 우리들이 모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너무 잘 리시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주영의 반응이 있어서 노래방식이 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좀 그렇지만 그 씬을 보고 거의 다 예지 역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좀 감사드리고 맞아요. 그 떨리는 순간을 잘 하고 싶었어요. 엄청 귀엽게 담긴 것 같았다. 하신 거는 좀 놀리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약간 이만큼 그게 있었는데 처음 봤는데 너무 귀여우시니까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보고 근데 첫 시퀀스도 너무 좋았어요. 그 태권도 보고 첫 시퀀스 막 발로 차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시퀀스도 너무 잘 봤어요. 좋네요. 또 이렇게 약간의 우리와 함께 작업을 했지만 관객의 어떤 뷰로서도 배우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또 재밌네요. 제이 감독님께서는 오늘 목발을 짚고 등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해외 영화제 갔다가 넘어졌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넘어졌길래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십니까? 거기 돌계단이 많아가지고 밑에 패인 걸 못 보고 자빠졌습니다. 어디 가셨죠?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네. 우천사로 지금 세계 일주 중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런 해외 영화제에서 좀 어떻게 저희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자리 바꾸자고. 그래서 싫어요. 해외에서는 신기했던 게 그 관객층이 굉장히 다양하고 남녀노소 정말 다 보러 오시고 이 영화에 이제 사랑 영화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메시지를 녹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그 엔딩 씬 같은 경우는 한국 관객분들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이제 안 만났다라고 보신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는 반대로 80% 정도가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사랑을 하기에 좀 각박하고 낭만을 많이 잃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말 부분의 의견들도 한 번씩 듣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주영이는 만나는 얼굴인 것 같지만 배우님부터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저는 100% 만났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고 예지 했던 유미는 안 만났다 생각하고 연기를 했어요. 그쵸. 그 어긋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 장면이 완성된다고 저도 좀 생각하거든요. 이용 배우님 어떻게 보셨어요? 열린 결말이었어요. 좀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네. 원래 이제 나오면 감옥에서 나오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서 계시길래 나오자마자 이제 그 횡단보도에 왔구나. 근데 그 씬에 유미 배우님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실 진짜 교도소에서 나오는 장면도 저희가 촬영을 했고 초반 편집본에는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열린 결말로 두는 게 훨씬 좀 여운이 남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는 뺐습니다. 감독님은 그러면 열린 결말이지 자신의 어떤 생각해 놓으신 건 없으셨어요? 저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배우들한테 이입을 하면서 이 캐릭터들한테 이입을 하게 되면서 그냥 만났으면 좋겠지만 안 만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몇 년 후에 어떤 바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안 만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렇게 음악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화면 자체가 만나면 왜 그렇게 슬로우를 걸고 막 저는 안 만나는 사람들의 이 장면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긋남이 있기 때문에 더 어떤 풍요로워진 장면인 것 같아요. 약간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영화를 같이 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편안하고 넓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만 제가 더 궁금했던 거 여쭙고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꼭 질문 아니어도 되고 저는 여기 좀 이랬네요, 좋았네요, 슬펐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배우님들이나 연출님, 이은 배우님의 팬분께서도 뭐 질문하셔도 좋고 무슨 질문 생각해보고 계세요? 그동안 제가 조금 더 질문 좀 궁금했던 것들이
저는 주연이 처음 가편 봤을 때부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놀랍도록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좀 정의롭기도 하고 좀 착하기도 하고요. 이런 지점이 자칫하면 그냥 착하기만 한 캐릭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하나도 안 뻔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이 주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많이 들어간 캐릭터일 거란 상상도 들지만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좀 구축하셨는지 결을 만들 때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감독님께서도 제 밝은 모습을 꺼내주고 싶다고 하셔서 지영을 했던 것도 있었고, 그냥 저 박수연으로 생각했을 땐 한 번씩 의심하고 저의 행동을 제동하기도 하는데, 지영이는 자기가 믿는 걸 그대로 하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촬영하는 동안은 계속 조금 더 용감하게 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막 그때 얘기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제가 현장 갈 때 한 번도 걱정이 막 가득한 채로 간 적이 없더라고요. 좀 되게 편한 마음으로 갔고, 촬영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그냥 편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성의했던 기환이는 선수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채로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냥 배우 본체들의 긴장도도 되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 저는 지영이의 그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성격을 조금 더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제 본인이었다면 좀 의심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그냥 그런 걸 안 하고 지영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조금 더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가 캐릭터를 너무 사랑하게 되는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로 다른 도파민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영화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어떤 수영 배우님께는 주영이 그럼 어떤 친구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후회 없었다? 저는 아무래도 실수를 많이 하긴 하지만 지영이도 어리숙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행동들을 했고 그 과정을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겪어낸 시절을 보낸 상황이라서 지영이를 떠오르면 후회가 없다는 감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다군요. 저는 두 배우님께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시점이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보는 나의 주영이 다르고 그 당시에 찍었을 때랑 찍혔을 때 내 모습과 몇 년 후에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는 그 시차가 너무 이거 어떤 기분이 드실까 저는 항상 좀 궁금했거든요. 두 분께 여쭙고 싶은데 이현 배우님 먼저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짜. 근데 확실히 이제 당사자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당사자들은 너무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발연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봐요.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보고 담쟁이가 개봉 후에 한 1, 2년 있다 다시 인디 돌잔치 그래서 막 몇 년 후에 보잖아요. 이제 그때는 거의 무덤으로 들어가죠. 땅굴을 파고 들어가요. 와. 그러면서 생각하죠. 나랑 같이 일해준 감독님한테 감사. 우리 스태프들한테 감사. 우리 회사한테 감사.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 이제 나아가고 있으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면 고생한 건 보이나 부족했다. 네. 연희의 날 것의 연기가 저는 담쟁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배우들이나 관객분들도 그 연기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작품들 보면 그리고 항상 어떤 작품들 보면 부족한 것만 보이는데 그럼에도 또 좋은 점들도 있고 이 영화를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고해성사하는 것도 좋네요. 이제 저희 수연 배우님도 말씀해주시고 제이 감독님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최근에 담쟁이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기만 하던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좋기만 한 걸요? 라고 계속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되게 솔직하고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점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관객의 마음일 것 같은데 걱정 마시라고. 어떠세요? 수연 배우님도 그래도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제가 찍었던 걸 못 봤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좀 그 시기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막 아쉽고 막 이런 순간이 있어도 아유 귀엽네 이러면서 그냥 조금 넘기는 편이 됐어요. 근데 저는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좀 뭐랄까요? 네, 너무 리스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세를 이 사람들의 어떤 멘탈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거든요. 저도 막 어떤 부분이 이제 못되거든요.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때의 최선이니까라고 좀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지점이 좀. 네, 음악 좋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이 감독님은 이렇게 멋있고 똑똑한 배우님들하고 매번 작업을 하고 계시는 비결이 있으신 거예요? 운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저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네, 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연출의 시작은 캐스팅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캐릭터를 어떤 배우가 하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톤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냥 그 역할에 정말 딱 맞는 배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캐스팅을 하고 그리고 이 역할에 또 최선을 다해줄 수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운이 좋게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비화 같은 걸 저도 찾아보니까 수연 배우님께는 전화로 캐스팅을 했다는 얘기들이 또 유명하고요. 연희는 DM 보냈을 거예요. 그때가 그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고 회사에 들어가서 신인 배우 뭐 중성적인 여배우라고 그 타이틀이 붙었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인스타를 찾아서 연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얘기 좀 더 풀어주시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DM 받으실 때 어떠셨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DM으로 그때는 또 팔로워가 많지 않아서 DM을 하나하나씩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박정범 감독님의 파고를 찍은 이후였고 하여튼 저도 리프레시가 되게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제이 감독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오디션을 본 거죠. 네, 맞아요. 오디션을 보고 감독님이 사주도 보고 사진 보시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사주가 아니라 점이었어요. 네, 비아 선배님이랑 궁합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되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주영 예지도 궁합 보셨어요? 주영 예지 안 봤던 것 같아요. 이름전만 보셨어요? 네. 90년대니까. 참 90년대이기 때문에 더 낭만적일 수 있고 더 비극적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24년도에 주영 예지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 단계부터 많은 고민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이제 시댁으로 가면은 이 예산에 하기엔 빠듯하니까 현대로 가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은 폭력적인 면에서는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찍어서 여기저기 다 퍼뜨려서 그 일이 일단락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영 예지 같은 경우도 예지가 뭐 쪽지나 핸드폰이 아니었죠. 공동주하나의 삐삐로 남기고 이제 서로 엇갈리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바로 카톡하거나 뭐 전화하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런 엇갈림 없이 뭐 만나서 헤어지거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헤어지지 말자라는 어떤 단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렇게 순수하게 지금 시대에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부럽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배경이 또 주연과 예지를 더 돋보이게 하는 장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원작에선 94년도였는데 99년도로 바꾸셨다고 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있잖아요. 뭐 태권도, 그 당시 폭력 사건 그리고 퀴어 로맨스이기도 하고 시대물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 영화가 굉장히 액션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영 배우님, 이현 배우님 두 분 다 이제 운동을 좀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시고 몸을 또 되게 잘 쓰시는 배우분이시잖아요. 예전에 태권도도 하셨고 풋살도 최근에 하시는 것 같고요. 이현 배우님 옛날에 육상부였다고도 하시고 뭐 등산 맨날 하자고 주말마다 친구들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어떠세요? 두 분 다 일요일마다 등산을 가자고 연락을 하시는 분이신데 어떠세요? 이게 연기를 할 때 실제로 배우로서 운동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마인드로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수현 배우님부터 한번 궁금합니다. 전 10대 때 태권도를 한 3년 정도 했었고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서 다 까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20대 때는 사실 막 열심히 운동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정도, 재밌는 정도만 했던 것 같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풋살이랑 요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요가 네. 근데 그 두 개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좀 몸이 튼튼해야 마음이 안 지치더라고요. 그게 좀 크게 와서 그 나쁜 기분이 오래 가는 게 싫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런 것도 있을까요? 두 분 다 약간 역할에 몰입을 강하게 하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쩌면은 그 나쁜 기억에서 빠져나온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되고. 오히려 역할을 하면 건강한 상태인 것 같고 저는 역할을 안 할 때가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오히려 역할을 하면 한계가 딱 정박혀 있고 저는 그걸 중심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평온한 상태로 가요. 역할이 없으면 이제부터는 모든 게 제 선택에 따른 삶이 돼버리니까 그게 조금 어려워서 마음 잡아보려고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상담. 너무 이해돼요. 근데 사실 저도 요가를 하고 저도 좀 어떤 식으로든 몸을 움직이려고 하게 된 게 뭔가 일을 안 할 때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잘하고 싶어서 사실 제가 세운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요가와 풋살은 사실 정반대인 어떤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현 배우님도 좀 운동하면 할 말씀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타고난 운동신경이 좋다는 거는 이미 인정을 하는 바고 그래서 운동은 진짜 꾸준히 그냥 즐기고 있는 취미 생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운동신경이 연기할 때는 정말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몸을 잘 쓰는 건 연기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수현 배우님이랑 반대예요. 감독님도 작업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촬영할 때가 가장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네, 진짜 불안정해서 막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을 다 하면은 너무 TMI이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막 밤마다 막 술도 마시고 그러지 않으면 잠을 못 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담쟁이 촬영 때 정말 매일 술 마셨던 것 같아요. 끝나면 그러면 오늘 한 잔 마셔야죠. 배우가 먹자고 하면. 미아 선배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촬영할 때 되게 불안정하고 촬영이 끝나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해방이에요. 너무 재밌게 놀아다니고 막 등산도 막 나 하고 싶을 때 하고 막 못했던 거 다 하고 막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일상을 막 채우고 막 새로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네, 저는 그렇지만 촬영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사랑하고 잘하고 싶으니까 불안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정반대 대답을 하셨지만 되게 비슷하다고 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청 공감이 갔어요. 감독님도 운동 하셔야 네, 저도 이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가 됐는데 맨날 혼납니다. 운동하라고. 해야 돼요. 감독님은 지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다리 때문에 지금 아무 말을 못하지만 맞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 좀 우리들의 시간도 조금 흘러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질문 많이 생각하셨죠? 어떠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죠? 근데 이런 내가 얘기해도 될까 이러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 이거 진짜 이런 듯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이름 말해요? 저 그냥 이거 이런 듯. 그러니까 이 30분 동안 우리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떠세요? 그럼 제가 이쪽 분 먼저 봐서 죄송하지만 그 마스크 쓰신 분 먼저. 이름 말씀해 주세요. 이름 안 하셔도 돼요. 별명 하셔도 돼요. 오늘의 지금 정말 오늘로 네 번째 데뷔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수영 배우님은 그녀를 지운 시간이라는 단편 영화를 처음 보고 이제 배우님이 되게 이제 인상 깊어가지고 단편 영화 출연하신다고 해서 꼭 가야 되겠다 해서 보게 된 건데 오늘은 또 특히 김다우 음악 감독님께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꼭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영화 속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상여고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학교고 정상적인 학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상여고라고 적혀있을 것 같은데 좀 아이러니한 표현들을 해가지고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적혀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맞으신지 뭐라고 그리고 김다우 음악 감독님께서 질문하고 싶은데 영화 영화를 음악을 맡으셨는데 그 음악을 맡으실 때 뭐 본인 음악과 어울리는 그런 영화들을 시나리오를 보고 선택을 하시는지 아니면 제안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하시는 분인지. 제안이 들어오면 정상여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정상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말 목표를 향해 오르는 정상이라는 뜻의 정상과 어쨌든 이게 태권도부 얘기니까요.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정상, 비정상의 정상을 쓴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두 가지의 의미가 다. 그리고 영화 음악을 맡을 때 들어오면 다 하는지 아니면 나랑 결이 맞을 것 같아서 하는지 질문하셨는데 둘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저는 담쟁이 때도 그렇고 우천사 때도 그렇고 감독님께서 가편을 먼저 저한테 들이대세요. 그러면 제가 거부를 못할 걸 아실 거예요. 담쟁이 때는 뭐 그때도 시나리오 보여주셨지만 그냥 이렇게 엮어진 배우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저는 사실 거절을 못해요. 그 배우들 얼굴을 보면서 약간 저도 좀 거절을 할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저는 우천사 처음 가편 보고 예전에도 말한 적 있었는데 체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진짜 체해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거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한 거는 주영예지 얼굴이 너무 아른아른 걸려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르적으로도 전혀 맞지는 않는데 배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네. 담쟁이 같은 경우는 가편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먼저 드렸고 그때는 이제 영화 음악을 저희 영화로 처음 하신 거라 그 전까지는 안 하셨는데 제가 말로 이렇게 잘 저희 여성들의 서사고 결도 맞고 이렇게 설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 감독님 덕분에 영화 음악이란 것도 하게 됐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렇게 먼저 드셔가지고 앞에 이 회색 옷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천사를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처음 봤을 때 되게 기억에 남던 장면이
그 코치가 되게 폭력적인 씬, 모텔에서 폭력적인 씬이었는데 그때 이제 모든 배경음이 다 사라지고 노래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서 오늘 사월님이 오시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어떤 그 장면이 되게 폭력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보기 힘든 장면일 수 있는데 그 장면을 배경음악을 넣으실 때 어떤 거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이제 감독님도 그 장면을 연출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장면 연출할 때는 어쨌든 저희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엄청 기쁠 때 뭔가 시공간이 뒤틀어지면서 좀 느려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었고 또한 저희 영화는 폭력에 대해서 연대하고 대항하고 이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아예 없앨 수는 없었어요. 네, 대신에 그런 장면을 연출할 때 관객들이 봤을 때 최대한 덜 자극적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소리도 없애고 이제 고속 촬영으로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 씬을 보고 취했던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보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가이드 음악을 들어가 있는 상태로 봤고 그 가이드 음악이 굉장히 뭐 느와르라고 하면 좀 장르 음악처럼 느껴지는 게 처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정말 그냥 장르처럼 지금 보여야 되겠다. 안 그래도 이 지점에서 너무 갈등과 클라이막스가 심한데 현실 고증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의 뭔가를 하는 느낌의 장르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접근을 했고요. 그렇지만 저도 여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서 오히려 좀 장면이 그냥 보이게 아니면 고전 영화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좀 고전 영화틱하게 예를 들어 포즈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더 강조시키고 튀어나온다면 더 강조하고 이런 되게 예전의 어떤 스릴러 문법 같은 거를 참조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다들 있을까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도 편하게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저 끝에 계신 손에 문짝 드신 분께 한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전에 이름 농담을 하시길래 좀 밝히자면 저는 주영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고요. 네, 제가 궁금한 점은 그 예지와 주영이가 이제 서로 같이 나눠 끼던 그 목걸이가 그 새의 형태의 목걸이였는데 그게 혹시 어떤 의미를 두고 목걸이를 그 모양으로 지정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관찰력 좋으신데요. 그 제비고요. 어쨌든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새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목걸이를 고르게 되었고 주영이가 그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라는 거를 그 행운마저도 예지한테 주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눈 마주쳤던 분이 이렇게 분이셨죠? 그럼 마스크 쓰신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주영이가 교도소 앞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어서 수연 배우님이 그거 촬영하셨을 때 어땠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좀 가벼운 질문도 하나 드리자면 성희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케이크를 들고 가잖아요. 어떤 케이크를 사들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게 인상 깊었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교도소 앞에서 이제
그 교도소로 올려다 보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기억에 남는다. 감사합니다. 그게 되게 촬영 초반에 찍긴 했거든요. 2회차 막 그쵸. 그래서 예. 그럼 너무하네요. 아니 이거는 배우들을 믿은 것도 있었지만 제작 여건상 지방 촬영을 먼저 하고 올라왔어야 됐던 그런 저도 힘듭니다. 저였으면 울었어요. 저였으면 감독이 자꾸 울었을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담쟁이 팀하고 콜라보할 때 예상하셨어야 되는 반응 같은 순간이라 너무 웃겼는데 그래서 2회차였고 그때는 예지했던 유미도 잘 몰랐을 때였어요. 그렇지만 시나리오에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연기를 하셨다라는 걸 그렇죠. 봐주시면 감독님 공격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 교도소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계속 상상했던 예지를 못 만났던 순간 그걸 계속 되새김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면회가 거부되었습니다. 뭐 그런 거 나레이션이나 뭐 넣으려고 했다가 뺐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케이크. 네. 생크림 케이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쓰신 분 옆에 계셨던 하얀 옷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천사를 처음 봤는데 그 수연 배우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 이모분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게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뭔가 진짜 사랑하는 그런 진심이 담겨져가지고 저도 이게 처음 봤는데 되게 울컥하고 그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혹시 그런 연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너무 잘하셔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3회차 여러분 이거는 비난할 게 아니라 그만큼 연출을 잘했고 연기를 잘했다. 놀란 비하인드 같은 저희 영화가 목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씬이 되게 앞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 모텔 씬도 2, 3회차쯤에 찍었고 5회차? 네, 되게 초반 회차에 찍었어요. 노래방도 되게 초반에 찍고 맞죠? 맞아. 서울 이제 사랑하는 순간들을 다 서울로 올라와서 찍어서 어디 놀러 가고 뭐 노래방 씬 막 그런 것들 다 되게 초반에 찍어서 저도 거기 씬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노래방 씬하고 키스 씬하고 그 이모 씬 이렇게 세 가지가 저는 이 영화에서 잘 표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씬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같이 해주셨던 고수희 배우님 눈이 정말 깊고 정말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걱정하고 갔지만 같이 눈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담겼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눈으로 되게 많은 걸 말해주신다는 그 말이 너무 좋네요. 오늘 또 이렇게 되게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는. 알고 오셨잖아요. 저희 시간 잘 쓰고 있어서요. 지금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담쟁이랑 우천사 되게 재밌게 봤는데 북한에 다 보신 분이고. 그 예지랑 주영 첫 만남 때 이제 쪽지 주는 장면 기억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예지가 민우가 준 건지 아닌지 주영이가 준 건지 아닌지 그 웃음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지는 주영이가 줬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예지는 그 전에도 여자를 만났던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주영이가 본인의 취향의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쪽지를 준다? 얘 좀 봐라 약간 이런 웃음, 귀여운 웃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요? 이제 예지의 취향이 주영이었다. 어떤 부분에서? 담쟁이 같은 경우는 그 예원이 예원의 시작이었죠. 그렇죠. 시작이었죠. 왜냐면 그 학교 씬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이제 야 선배님 아름다우십니다. 노래방 씬처럼 이제 이현 배우님이 반하는 그 리액션을 받는 씬이 있죠, 학교 씬에서. 네. 맞아요. 앞에 서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도 아까 저쪽에서 질문하신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 모텔 장면에서 저는 그 배경화면 그런 뭐 폭력적인 소리를 없앤 게 저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폭력적으로 사실 느껴졌었거든요. 그냥 음악이랑 또 그 배우분들의 표정이나 행동에 더 집중을 하게 돼서 제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약간 좀 기억에 더 많이 남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졌다고 그거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담쟁이 영화랑 지금 영화는 담쟁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연인이었고 지금은 시작 연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감독님께서 담쟁이 때는 그 음혜 배우님이랑 이현 배우님을 데이트 많이 하고 영화 촬영을 하셨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거는 시작하는 연인이니까 박수현 배우님이랑 이유미 배우님이랑은 어떻게 미리 사전에 어떤 행동을나 뭐 이런 거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담쟁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멜로라기보다 가족 드라마라는 접근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두 분이서 친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영화에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데이트도 하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돈을 줬는데 많이는 못 줬고, 아구찜도 먹고. 그래서 같이 막 네, 길상사도 가고 아구찜도 먹고 그때 주신 돈으로 아마 미화 선배님이 딸에 대하여 책을 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네. 우주가 연결이 되네요. 기억난다. 그랬던 기억이 있고, 오히려 이번에는 예지와 주영이 친하지 않은 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초반에 노래방 씬을 찍어도 저는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초반에 오히려 자주 안 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본 리딩이나 이럴 때만 같이 미팅을 하고 따로는 뭐 보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풋풋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돈 주고 데이트를 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 전에 따로 만나줄 일은 없었죠. 장난이고요. 실제로 유미도 저도 낯을 조금 가려서 시작할 때나 리딩 때도 진짜 그냥 인사만 하고 더 사담도 안 했고, 그리고 촬영장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개봉하면서 SNS 등으로 이제 마케팅을 위한 영상들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걸 보고 또 팬분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을 알아하고 계시거든요. 뭐 이렇게 만났을 때 한 분에 또 촬영하시고 아이디어 어떻게 내신 거예요? 그게 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PD님이 기획을 하셔서 같이 해봤어요. 네. 재밌죠?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보셨어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만나면 어땠을까? 10년을 만나서 첫 순간을 기억하는 걸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마이걸 챌린지 넣으시고 다 보셨네요. 그걸 보면서 또 감독님 정말 좋으시겠다 생각했죠. 이런 배우분이 계셔가지고. 또 질문 쏟아지는 질문 세 개 제가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뵙거든요. 앞에서부터 쑥 이렇게 가볼까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지 과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영화상으로는 예지라는 캐릭터가 어떤 과거를
보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관객 입장에서는 그 예지란 캐릭터를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어서 좀 더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시나리오상으로는 예지란 캐릭터가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너무 있었고요. 그 예지와 예지 엄마가 예지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한테 이제 가정폭력을 당했고 예지 엄마가 정당방위로 본인들 자기와 딸을 지키려다가 예지 아버지가 잘못되고 나서 그 죄를 이제 예지 이모가 와서 뒤집어 쓰고 보냅니다. 그런 장면을 촬영도 했었고 시나리오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또 외롭게 지내면서 뭔가 세상이나 어른들이 본인을 지켜주지 못한 기억을 많이 갖고 자란, 그래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온 어떤 좀 외로운 친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모 전사 제가 빼자고 해가지고 네, 잘 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또 생색을 한번 내봤고요. 이 다음에 이쪽에 한 분 계셨었는데 맞죠? 네, 손들이 계신 분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천사를 되게 여러 번 본 배우님들도 나중에 읽으실 분인데요. 궁금한 게 그 공중전화신에서 음성 메시지를 처음에 끌려가서 맡기 전에 음성 메시지를 듣기 전에 끌려갔잖아요. 그 음성 메시지 내용이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2개의 음성 메시지 중에 첫 번째 성의 메시지를 듣다 말고 뛰쳐가서 2번째 내용을 못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예지가 사라지고 나서 공중전화 씬에 가서 듣게 된 예지의 마지막 목소리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모네 집에 놀러 가서 꿀주를 먹고 성희가 새로운 꿀주를 발견해서 그걸 들고 바닷가 씬에 가서 마시는 게 있는데 진실 게임을 하고 나서 남은 거를 처음에 주영이가 마시고 민호한테 넘겼는데 그걸 민호가 다 마신 건지도 궁금해요. 주영이가 끌려가기 전에 공중전에서 듣는 거는 선배들이 남겨놨던 너 어디냐 이런 내용의 삐삐였고요. 그리고 2개의 메시지 중 하나는 예지가 남겨놓은 메시지인데 사실 예지가 공중전화에서 메시지 남기는 걸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내가 네 옆에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주영아.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정이도 그렇고 자꾸 다 떠나. 자꾸 다 떠나고. 여기 남겨진 사람들의 모임이네.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내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 돈을 받고 떠나고. 떠났는데 아휴. 그러네요. 남겨진 자들의 그 심정이 저 궁금합니다. 갑자기.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단 민우가 다 먹었었나? 그거는 저희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다 먹은 상태로 안에 넣었다는 건 기억이 납니다. 네. 성이 토하던데 성이.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그래서 남겨진 자들의 심정과 앞으로의 미래, 상대를 어떻게 다시 만나거나 보내거나 할지 오래됐지만, 네. 저는 예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겠죠. 주영이가 남겨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곳을 떠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자리에. 왜 그러셨어요? 왜 웃으세요? 이런 취미가 있으시면 괴롭히고 귀엽다고 생각하는
때 모니터에서 좋아하고 배워할 때 좋아하고 그래 잘해라. 그러니까 좋다고 그냥 저기 배우 울고 있는데 모니터 앞에서 활짝 웃고 있고 와 감독들이란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돈을 받고 진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찾았을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찾았을 텐데 만약에 못 찾았다. 그럼 저는 그냥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너무 젊어요 예원이. 그렇죠. 네,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뭔가 다시 잘 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난 게 두 영화의 공통점이 편지로 끝납니다. 두 분 편지 나레이션 했을 때 좀 어땠는지 좀 윤호영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편지 나레이션이 없습니다. 나레이션은 없어. 편지를 읽지 그냥. 편지를 읽는데 내 목소리를 읽지 않아. 보기만 해. 미화 선배님. 그렇군요. 저는 후시 때 거기 굉장히 오래 찍었어요. 왜? 둘이 웃었는데 왜 웃으시? 열심히 했습니다. 후시 때. 후시 때 하셨군요. 편지 써서 주셨어요? 그거를 편지를 그 담쟁이 때는 미화 선배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직접 쓰신 직접 써달라고 그 캐릭터로 써달라라고 해서 저만 읽고 연배우는 이제 촬영 들어갈 때 읽게 하겠다라고 했었고 이때는 직접 썼습니다. 시나리오 단계에서. 네네네. 또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갑자기.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이렇게 두 영화 콜라보 중이시니까 감독님의 영화 최신들과 일하면서 좀 어떤 점이 물리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거 너무 악독한 것 같아서 네. 최신과 일하면서 또 생각나는 일들이 있다면? 담쟁이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저는 그 드라이기 씬 어디까지요? 배드씬 전까지 머리 말려주는 드라이기 씬 좋아하고요.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이네. 그리고 그냥 행복한 씬들이 좋은 것 같아요. 담쟁이도 그렇고 우천사도 그렇고 바닷가에서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서로 일상을 보내고 이런 씬들이 저도 관객으로서 사실 힘든 씬들 찍을 땐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씬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웃어 그렇게? 그러니까 또 저도 궁금해지네요. 진짜 딱 이렇게 기억에 남는 씬 한 번씩. 네. 저는 목욕신. 목욕신 좋았어요. 네. 선배님은 우천사에서 딱 이렇게 기억이 날 것 같다. 이럴 수 있으시죠? 매번 다른 씬을 말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씬은 저는 커튼 씬 되게 좋아해요. 좀 평화로운 긴 순간이 그때가 좋았고 그래서 사람 중이었던 그 영화라는 게 또 부럽기도 하고 처음 시작해서 조금 연애를 하는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 평화로움이 엄청 담쟁이도 짧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 둘의 친밀감이 훨씬 길어서 그게 훨씬 깊게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커튼씬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커플을 이렇게 괴롭히는 한재 저는 어떻게 살으셨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예지랑 주영이랑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사셨을지 나중에 난 만났다고 생각하고 둘이 어떻게 살았을까? 감독님은 안 만난 거예요? 관객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그게 와장창 깨질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그 10년 뒤 그 릴스 그걸 찍어봤던 거예요. 그때 다시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어리숙하던 시절을 지나서 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다시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촬영할 때는 그 예지도 교도소에서 나오고 성예도 유학 갔다 와서 그냥 이모네 집에서 다 같이 살자 이런 얘기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우님께서 이 이후의 상상까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런 귀여운 영상 같은 걸로도 남겨주시니까 참 관객분들도 뭐 참 재밌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약속을 드렸어도 저기 이렇게 세 분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시간이 조금 이제 딱 맞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이따가 인사를 드릴 수 있을 때 또 질문을 듣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슬슬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재밌으셔서요? 어떻게 감독님부터 좀 네. 오랜만에 이렇게 갈굼당하니까 네, 정신이 번쩍 뜨이네요. 재밌었고 오늘 이렇게 정말 의리를 지켜줘서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즐거운 추억이 저도 된 것 같아서 관객분들도 재밌으셨죠? 네. 즐겁게 보셨다면 가는 길에 SNS에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 오늘 GV 너무 재밌네요, 감독님. 감독님 놀리기 너무 재밌고 우천사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은 홍보 부탁드려요. 네, 오늘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들 좀 친하셔서 그런지 그 분위기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편하게 하고 조금 더 장난도 치고 했는데 오늘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았던 기억 가지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좋은 계절에 또 좋은 시간에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주변에도 또 많이 알려주시고 네, 오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